그럼 지금부터 국제 탄소 시장 개막에 따른 우리의 대응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호 의원님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책임 연구위원을 맡고 나서 계속 이렇게 놓치기 쉬운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면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정책적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수선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협정 6조 이행 지침이 타결됐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냐하면 탄소 거래 얘기는 뭐 나온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탄소 거래가 될까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국제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헌재 판결 기다리는 것처럼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막상 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응을 할 동력이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이 세미나를 제가 기획했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힘을 내 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 우리가 너무 이 피로감 젖어서 탄소 거래가 되는 세상에 내일 오나 모레 오나 뭐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이게 한 10년 이상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상 다가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드레일을 내리고 조금 한가하게 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일단 국민들한테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많이 감축할 수 있지만 EU는 국내에서 많이 하는 거죠. 미국은 감축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감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통상국가 아닙니까? 국제 협력을 통해서 리드를 해야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비슷하다면 아마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정도가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만큼 큰 양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나라가 없어서 파리협정 6조야말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신 선물이구나. 우리가 기후변화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아젠다이고, 오늘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된 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게, 제가 아는 한은 외통위에서 기후변화 가지고 주제로 세미나 개최하신 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가슴이 뛰고 외통위에서 앞으로 이 이슈를 글로벌 리더십, 이번 정부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추국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룰을 세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후변화는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아젠다라는 말씀. 외교부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NDC 달성을 위한 이 국제 감축 시장 논의가 UN 기후변화 협약 틀 안에서 논의가 되오다 보니까 그 관련한 협상에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교수님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우리 정부가 이제 NDC 달성을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 3,750만 톤의 국제 감축을 해야 되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어떨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교부가 나서서 주로 협정 체결을 해서 국제 감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외교부가 국제 감축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우선 양자적으로 기후변화 협력 협정이라는 것을 현재까지 9개국이랑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뭐 일본, 호주, 스위스, 싱가포르 등 국제 감축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바이어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이 실행되고 있는 양자 협의체를 통해서도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그런 폴리시 공유 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국제 감축은 정부가 직접 확보해야 되는 목표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외교부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여러 부처가 굉장히 힘을 모아서 정책도 좀 계속 개발하면서 이렇게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다. 그 기업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할 것인지, 그런 유인 체계를 잘 만들어주고 제도를 명확하게 좀 잘 설계해 주는 것이 중요한 영역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어떤 바텀업으로 제기되는 사업만 갖고는 사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정부가 그 유치국 정부랑 직접 그 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이 대규모의 감축량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나라랑 온실가스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거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거냐, 이거는 기존의 어떤 기업들이 하던 사업 방식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존 방식으로 해서는 이렇게 큰 사업이 발굴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자, 그럼 유치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 과연 유치국들한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익 분배 문제입니다. 호스트 국가하고 우리나라가 작은 규모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가서 하는데 이거를 5대5로 나눌지 7대3으로 나눌지, 근데 현재 탄소 시장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탄소 시장의 말을 너무 쓰면서는 거기서는 어떤 결과가 있으냐면 가격을 호스트 국가가 정하고 얼마 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그거 거의 돈 내라 이렇게 접근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맞을 것인가. 그래서 국가 대 국가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민간이 궁극적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될 거거든요. 특히 에너지 섹터 같은 건 더 그런 것들이 클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민간이 투자한 거를 그냥 다 단순히 그 가격에 따라서 역시 가격 곱하기 양에 따라 가지고 사주는 것인지 다른 차원에서의 정부와 민간 간의 이익 분배가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외 산림 감축 사업에 관한 법 이것도 이제 만들고 일명 레드법을 만들고 그거에 근거해서 사업도 이제 조금 힘을 근거적인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G2G 국가 대 국가 정부 간 사업에 대한 것에 좀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국가 대 국가의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 목표는 감축 실적을 많이 확보해서 이전시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익 분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최대화시켜야 되는데 그 국가 간 이제 협상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원. 그래서 이제 환경부는 그럼 이런 대규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뭐 폐기물이나 물 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협상력을 높이는 것 이외에도 효율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면서도 2030 NDC 달성에도 이제 필요한 양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으로 폐기물 분야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 또 이게 국제감축 사업이 PPP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자 유치에 정말 진심인 나라들, 뭐 ODA 뭐 졸업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국제감축 사업에 진심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좀 협력 체계를 구축을 ODA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 개도국 정부 그리고 우리 기업의 상생 지원이라는 그 두 가지 국익 추구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코이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 감축 사업과 관련해서 개도국의 여건 조성과 역량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이카가 국제 감축 사업 정부 추진 체계에서 이탈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궤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탈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태양계에서 오늘 오신 분들은 태양계의 행성들이지만 저희는 약간 명왕성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위치를 고수하면서 가끔씩 한 번씩 나타나지만 개도국에게 필요하고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사업을 ODA 사업으로 하면서 진정성을 느끼도록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정책의 수단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뒷받침이 되면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이 될 거고, 그럼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미국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데지만 미국만 있는 데가 아닙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앞으로 창출된 개도국을 진출하기 위한 마중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